자, 이제 기본 다지기 들어왔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1번에서 3번이 같은 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1번에서 이제 도형의 배열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해서 다음 도형을 잘 그렸을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에 2번 또 이제 삼각형이 몇 개 필요할까? 이것도 잘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에 방법을 두 가지 쓰세요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죠? 이거 걱정할까 봐 요거 같이 한번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직 책이 준비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요런 그림이 있어요. 첫 번째 기준. 제일 앞에 있는 게 도형의 기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연필 모양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녀석이 이런 집 모양 아이가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도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하나에서 2개 늘어났을까? 이번엔 3개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3개. 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식이란 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개념을 쭉 이렇게 차례대로 풀려보면은 이제 식 쓰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막 식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3가지 팁 잊지 말고 시작하자 하면 아이들이 이제 안 틀릴 건데 식이란 말도 없고 당연히 기호도 없어요. 그렇죠? 이때는 얘는 어떻게 쓴다? 한글로 문장화 시켜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써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죠? 삼각형을 먼저 쓰고 싶어요. 자, 삼각형이 1개일 때 사각형은 2개, 삼각형이 2개일 때 사각형은 4개, 삼각형이 3개일 때 사각형은 6개예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렇게 표처럼 보이네요. 표처럼. 그렇죠? 곱하기 2가 됩니다. 2배씩이에요. 요거 잊지 말고 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의 수의 2배는 아니면은 삼각형의 수의 2를 곱하면 그렇죠? 사각형의 수이다. 그렇죠? 방법 하나 썼어요. 이거 썼는데 또 다른 거 뭐 어떻게 써요? 이번에 반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사각형의 수의 2분의 1배는 또는 사각형의 수를 2로 나누면 삼각형의 수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은근히 3번을 아이들이 이제 식으로 다 써서 다 틀려가지고 다시 쓰자면 지우고 또 한글로 써야 돼 귀찮아하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기본기 시작 들어올 때 어머님이 잠깐만 자 팁이 뭐였지? 3가지? 식을 어떻게 쓴다고? 문장으로 쓰거나 식으로 쓰거나 괄로해서 한글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기호로 쓰는 거 이거 잊지 말고 문제 똑바로 보자.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머님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에서 7번 이거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제일 도형으로 이제 규칙을 찾을 때는 항상 제일 첫 번째 것을 우리가 기준을 잡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잘 잡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기역자 모양 같아요. 문제 읽어볼게요. 배열 순서에 따른 모양의 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6번. 일단 표를 완성하라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같이 이 배열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기준은 이렇군.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처음 있는 걸 다 기준으로 잡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얘는 그대로 여기서 늘어났군. 그럼 그 다음 또 여기서 늘어나고 여기서 늘어나고 여기서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서 늘어났어요.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늘어났어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나씩 꼬리를 잡고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요거 조심히 보고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갑자기 도형이 어렵게 느껴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이럴 때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개수만 적어. 개수만 적고 수만 쳐다보자. 그럼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얘 몇 개죠? 첫 번째란 뜻입니다. 그렇죠? 배열, 첫 번째는 4개구나. 두 번째는 그대로 세봐. 5개.
그 다음에는 6개, 그 다음에는 7개. 잘했어. 이거야. 그쵸? 요렇게 한 상태에서 자 봅시다.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 자, 줄 그쵸? 배열 순서와 사각형 조각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그냥 써봐라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써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그냥 쓰면 되겠죠? 한글로 쓰는 거예요. 배열 순서에서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죠? 전부 다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에요. 더하기 3. 그죠? 3을 더하면 사각형 조각의 수입니다. 아니면 뭐 수와 같습니다. 그쵸? 이렇게. 배열 순서 꼭 들어가고 사각형 조각의 수 여기 써 있는 거 표에 써 있는 거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반대로 하셔도 돼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9번째는 자 7번 문제 9번째는 사각형 조각이 몇 개 필요할까요? 했어요. 아, 이제 겨우 4번째인데요. 9번째 어떻게 하죠? 3만 더 하면 되잖아. 그치? 9번째란 말은 땡땡땡하고 바로 위에 9 써. 카드 9. 9번째 배열. 그치? 배열에서 9번째. 그쵸? 아까 어떻게 썼지? 더하기 3이었지 표에서. 얘도 어떻게 하면 되지? 더하기 3. 아하, 그럼 몇 개죠? 12개라고 했으니까 개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 고속버스 시간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여기 보면은 출발 시간이 오전 되어 있는데 도착 시각이 낮에다가 오후 이렇게 돼 있어요.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각이 단위가 좀 그러니까 단위라보다는 오전, 오후. 그러니까 그 시간의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인 건 맞고 오전이 12시간, 오후가 12시간은 맞는데 갑자기 헷갈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조심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낮 12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오후 1시를 24시간으로 바꿔줘요. 그럼 13, 14, 15 이렇게 밑에 써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괄호 1번 볼게요. 출발 시각과 도착 시간 사이의 대응 관계를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호를 뭘로 쓴다? 이거를 이렇게 서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위에 기호가 없잖아요. 일단 서술을 해야 합니다. 출발 시각을 네모로 하고 이렇게 한글로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출발 시각 땡땡 네모 도착 시각 땡땡 세모. 자, 요렇게 깔끔하게 쓰면은 아이들도 좀 편하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채점하 시간을 보실 때 참 편해요.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식을 쓰는 거죠. 자, 식 쓰기 전에 관계를 알아볼까요? 위에 표 보고 8시에서 12시가 됐어요. 몇 시간이 지난 거죠? 4시간이 지난 거죠. 그럼 더하기 4. 그리고 여기는 네모, 여기는 세모. 자, 여기서 식이 다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기호를 사용한 식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네모 더하기 4는 세모.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경주에 오후 9시에 도착하고 싶대요. 땡땡땡땡땡땡. 오후 9시. 그럼 여기 써볼까요? 오후 9시. 그리고 이것은 12시간 더해서 21시. 그쵸? 경주에 오후 9시에 도착하려면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할까요? 했죠. 자, 밑에서 위로 가면 반대죠. 빼기 4를 하면 되죠. 4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되죠. 그럼 여기는 오전이 아니라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그냥 5시 이렇게 막 써요. 얘들아, 오전, 오후를 꼭 써주자. 이거 안 썼다고 틀렸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을 수 있어.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특히 오전, 오후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써주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후 5시. 이렇게 아이들이 꼭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대응 관계를 나타낸 식을 보고 식에 알맞은 상황을 써보세요. 자, 상황을 써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써요. 첫 번째는 식을 해설을 해요. 해설. 동그라미 곱하기 3은 아니면 동그라미의 3배는 네모와 같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내요. 곱하기 3? 세발 자전거 생각나네. 오케이. 세발 자전거를 동그라미라 하고 세발 자전거의 바퀴의 수를 네모라 했을 때 기호를 사용하여 식을 써보시오. 이거 둘 다 아니에요. 그렇죠? 상황을 써보라는 거예요. 실제 상황. 네가 실제 상황을 이 식을 가지고 실제 상황을 만들어 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애들이 이제 상황적인 그러니까 뭐뭐입니다. 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세발 자전거가 생각이 났는데 곱하기 3이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세발 자전거의 수의 3배는 그렇죠? 바퀴의 수이다. 그냥 이렇게 써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글로 문장화되어 있는 것, 대응관계, 요걸 써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내란 말인 줄 알고 막, 어떻게 쓰지? 곱하기 3 뭐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문제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식을 해석을 하라는 거죠. 해설보다는 그대로 쭉 해설을 하는 것보다 해석을 해서 그것을 상황에 맞게 써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게 곱하기 8이 있을 때가 있어요. 8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당황을 하더라고요. 8을 어떡하지? 이랬는데 저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 팔찌에 구슬, 그쵸? 팔찌 하나에 구슬이 8개씩 있을 때 요런 거나 어떤 아이는 되게 멋있었어요. 거미. 거미는 곤충이 아니잖아요. 왜? 다리가 8개라서. 다리가 6개면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거미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그랬거든요. 거미와 거미 다리의 수 이런 걸로 같이 하셔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곱하기 8이냐 뭐 곱하기 3이냐 곱하기 4냐 곱하기 2냐 넌 무엇을 할 거냐 그런 것도 아이들이 많이 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